그 다음에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를 자꾸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목차. 자, 용도 지역까지는 전체 배웠고, 좀 전에 뭘 배웠습니까? 용도 지구를 배웠죠. 용도지구. 용도지구. 경관지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칠학지구.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경관지구는 어떻게 불렸어요? 자, 시, 특. 보호지구는 중요, 역사, 생. 칠학지구는 자연하고 집단.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그 다음에 복합, 특정. 방제지구는 자연하고 시가지. 나머지는 분류가 없었죠. 이런 용도지구가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었죠. 경, 중, 특. 세 개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행위전의 법적 근거가 어디라고 했어요? 조례. 근데 조례에서 행위전을 하는 거는 시험에 못 냅니다. 조례에서 행위전을 하지 않는 게 세 개치잖아요. 그죠? 세 개 뭐요? 고, 치, 개발. 끝. 우리 배웠던 게 이제 1시간 동안 배운 그겁니다. 용도지구는 이제 배웠어요. 조금 디테일한 것은 이제 다음 순환을 할 때 그때 좀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씩 깊게 들어갈 겁니다. 종류를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뭡니까?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원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전부 다 뭐로 끝납니까? 구역으로 끝나죠. 그래서 2번을 따로 빼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용도 구역으로 부른다고 했죠. 용도 구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24년 3월 달에 새로 들어온 게 6, 7, 8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6번이 뭐야? 도시혁신구역. 7번은 복합용도구역. 8번은 입체복합구역. 뭐로 다 끝납니까? 구역이란 말로 끝나죠. 이것도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4개. 그 다음에 6, 7, 8에 3개. 합쳐가지고 총 7개. 그래서 지금부터 7개의 용도구역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는 배웠고 용도구역이 뭔지를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용도지역은 관내에 있는 토지 얼마를 대상으로 전부를 생활권으로 나누었었죠. 용도지구는 관내의 토지 얼마를 일부를 어떻게 썼나요? 용도지역을 도와준다. 용도지역의 금, 맞아, 금, 비서, 그죠? 라고 했죠. 그럼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구역도 용도 쓰임새인데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인데, 용도구역에서 구역도, 그죠? 지역이 전부니까 지구는 일부죠. 구역은 또 뭐가 될까요? 일부죠. 그 일부 토지를 용도별로 쓰는 겁니다. 용도별로 쓰는데 미리 말씀드렸는데 용도구역은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목적.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나름대로 목적.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자, 용도구역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이란 것은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 또 나왔어요. 똑같으면 계속 나오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하는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한다는 말이 키워드예요.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자성을 띈다 이 말입니다. 독자성. 독자적인 목적이 있다. 각 용도구역별로 독자적 목적을 가져간다.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 확산을 막기도 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계획적이면서 단계적 토지용을 도모하고 토지용에 대한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서 항상 끝말은 똑같아요.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전부 다 지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전부 다 맨 끝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된다. 즉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안자원 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사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 들어요. 그러고 나서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구역이 뭐 된다? 지정이 되고, 지정했다는 사실을 고시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그제서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7개가 있습니다. 7개. 원래 있던 게 4개. 개발제한구역, 시가보조정구역, 수안자원보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새로 들었죠. 복합용도구역 새로 들었죠. 도시공기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새로 들었죠. 그죠? 그래서 공간적 위치가 어디에 지정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하나 잡고 들어갈 게 있거든요. 뭐를 잡고 들어갈 거냐면 용도구역에서 지금까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인데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용도구역의 종류가 하나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아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용도구역 종류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그렇죠. 그린벨트.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 뭐가 있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세 번째가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이제 5, 6, 7이 있죠. 그죠? 5가 뭐냐면 도시 혁신구역. 또 뭐가 있다고요? 복합용도.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에 익혀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 용도기 총 몇 개요? 7개입니다. 7개. 근데 7개 이 용도구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가냐면요. 관리계획에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갑니다. 즉 제일 먼저 이런 7개를 지정하려고 그러면요. 기초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의견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으로 만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구죠? 관리계 결정권자.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결정할 수 있나요? 국장이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 3개 있잖아요. 3개. 뭐 장, 개, 시. 장은 국장이 입안했을 때, 개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네요. 시가 시가바 조정구역인데 시가바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면 누가 하냐면 국장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시가바 조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될 때는 국장만이 지정하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 말이 없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원칙적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리고 시가바 조정구역은요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을 하냐면 시도지사가 합니다. 누가 없냐면요 조심해야 돼 이거 대도시가 없어요. 시가바 조정구역의 지정권자에 누가 없다고요? 네, 대도시시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이 있거든요. 요거의 결정권자는 누가 되냐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이제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결정권자가 지금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시험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파트고 시험 문제를 쉽게 낼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관리계획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를 시험에서 출제를 잘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그죠? 개발제한구역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장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권자가 누가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간단한데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있고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등의 개별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먼저 개발제한구역부터 하나하나 이제 깨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바로 넣어줘. 자, 국장은 누가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 다른 거하고 다르죠? 그죠? 국장, 시도, 도시시장은 다른 데는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전부 다 그래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뭐라고 나옵니까? 국장은, 이러죠. 국장은, 이러죠. 국장은, 이러죠. 누가 지금 없어요? 시도, 대도시가 없죠. 국장은, 이러죠. 시도, 대도시가 안 나오잖아. 국장은, 이러 나오잖아. 도시 무질산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막을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목적이 몇 개요? 3개입니다. 도시 무질서 방지, 확산 방지, 도시민들에게 뭘 줍니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줄 안 쳐도 되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목적, 쓰기가 무서워. 따라 적어서 왔어. 도시 무질서 방지, 저거 되게 괜찮아. 자꾸 적는 걸 막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확산 방지. 확산을 방지하죠. 도시민들에게 뭘 줍니까? 건전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정하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관내의 그린벨트가 어딘지를 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뭐 방지라고 했어요? 확산 방지. 도시민들에게 뭘 줍니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 무슨 목적? 국방상, 보안상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야, 그린벨트가 어딘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린벨트는 눈 감고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그린벨트인데? 라고 하니까 그린벨트 목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예요? 도시 무질서 방지, 확산 방지. 확산을 막으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띠를 치면 돼요. 띠를 두르면 돼요.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으로 벨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가면 전부 다 그린벨트죠. 끝. 왜 이게 그린벨트인데라고 하니까 확산 방지. 도시가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외부로 뭐해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까? 팽창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확산을 막으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외곽에서 띠를 둘러야 되겠죠. 그죠? 뭐로? 그린으로 벨트를 치는 겁니다. 그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근데 여기만 그린벨트냐? 아니죠. 도심지 안에도 여러분 공원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원 주변에 야산, 내지는 구릉지 주변에 그린벨트로 지정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런데 공원 근처. 여기 목적이 뭐야? 여기는 확산 방지는 아니잖아. 뭐 때문에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가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린벨트의 목적하고 여기에 그린벨트 목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규제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규제도 다르게 들어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도심지 안에 이러면 군부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비군 훈련장이나 도심지 안에 군부대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군부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보면 뭐로 다 묶어놨어요? 그린벨트로 묶어놨잖아. 보면. 그죠? 여기 목적은 뭡니까? 국방상, 보안상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군데가 개발 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지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실제 우리 주변에 가보면 여기가 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그린벨트를 지정을 더 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풀어주는 추세에 있습니까? 풀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지금 그린벨트를 자꾸 우리가 풀어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은 제가 별도로 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이 그린벨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도시 한 2-3개월 전이죠. 그죠? 신도시 우리가 후보지가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정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도시 무질산 확산 방지. 두 번째 건전한 생활환경법.
그죠?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지정한 그린벨트에 가면 건전한 생활해야 돼요. 불건전한 생활하면 안 돼. 잡아가. 그다음 국방상 여기는 무슨 목적? 보안상 목적. 그러니까 군부대 근처에 가니까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거든요. 야, 돗자리 펴라. 요 건전한 생활환경 해보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목적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어떤 절차를 거쳤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 입안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한다?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는요,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별도로 규정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양가로 2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벨트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 따로 만든 법의 명칭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부르냐면요. 개특법이다 이래 부릅니다. 개특법. 개특법. 줄여가지고 개특법 이래 불러요. 그 법률 명칭이 길었어. 우리 시험법이 없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학회하고 나서 공부하시면 돼요. 학회하고 나서. 개특법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국토계획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린벨트. 그래서 여러분들 그린벨트에서 물건을 중개할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 관내에 여러분 그린벨트가 저게 안양 공설운동장 옆으로 쭉 올라가면 다 그린벨트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에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중개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개특법을 알고 한번 보고 중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개특법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여가지고 뭐라 본다고요? 개특법이다. 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행위제한도 어디에서 하냐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그 따로 만든 법이 무슨 법이에요? 개특법이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행위제한도 어디서 합니까? 개특법에서 하죠. 개특법에서. 그래서 개특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한다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 집단취락지구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징배하면 그게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징배하면 그게 집단취락지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징배하는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안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어디에서 할까요? 개특법입니다. 개특법. 개특법에서 행위자를 한다. 이렇게 나중에 놓을 겁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 개발제한구역 행위자를 개특법이라고 했거든요. 집단취락지구가 그린벨트 지정되는데 행위자를 개특법에서 하는지 확인만 할게요. 줄은 치지 마시고 집단취락지구 노네요. 집단취락지구 행위자는 용도지구 행위자는 어디가 원칙? 조례가 원칙인데 그죠? 치, 개발 요 세 개는 조례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중에 집단취락지구는 노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위자를 한다. 그래서 행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개특법. 뭐가 아니다? 조례가 아니다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그린벨트하고 연동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 개발에서. 자, 그래서 용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배웠습니다. 행위자. 끝! 이게 다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그린벨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되기 때문에 개특법. 근데 개특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한때 우리 그 시험 과목이 공법 안에 법률이 전성기 때 9개인 적이 있어요. 9개. 9개. 예, 그래서 한참 됐죠. 2004년, 5년 이럴 때는요. 법이 9개였어요. 9개.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6개 법률 플러스 개특법이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개특법. 시험 문제가 3문제인가 2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행위자를 갖다가 우리가 판서를 하면 그죠? 칠판 2번을 갖다가 지우고 쓰고 하면서 행위자를 달달달달 외워가 시험장 들어갑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요. 산림법,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6개에서 개특법, 산림법, 산지관리법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합격하신 분들이 그죠?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공부할 거 없겠네 이래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은 몇 개를 했기 때문에 9개. 진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래요? 맨 앞에 한번 봐볼래요? 맨 앞에.
이 페이지가 없네. 시험 안내 한번 보실래요? 시험 안내. 시험 안내 맨 앞에서 두 장을 넘겨봐봐요. 그러면 출제 경향 및 빈도표 나옵니까? 목차 앞에 있죠? 그죠? 거기 보시니까 두 번째 칸에 뭐라고 됐어요? 개발제한구역지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맨 밑으로 오니까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그게 옛날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기출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 잡혀 안 잡혀? 안 잡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99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린벨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야는 가만히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놔두시고 다른 것부터 볼게요. 뒤로 쭉 조금만 넘겨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102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나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어디 지정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좀 전에 누가 지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시도 대도시죠. 관리계획 원칙적 결정권자. 시도 대도시. 좀 전에 잡아놨죠. 자, 봐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시죠. 됐죠? 개발자연구이고 누구만 한다고요? 국장. 됐죠? 요 권한자 그래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시도 대도시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어디 지정되는데? 라고 했을 때 식생이 양호한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긴 있는데 비실거리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아름드리 조림 육림이 잘 돼가지고 나무가 쫙쫙 뻗은 나무들입니다. 여기는 등산 가겠습니까? 아니면 산림욕 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등산하는 데가 아니고 이런 데는 산책하는 거예요. 트레킹 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그죠? 산림욕 하면서 우리가 지역 안에 가가지고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딜까요? 주로 휴양림이나 수목원 이런 데요. 휴양림 또는 수목원 이런 데가 어디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양림이나 수목원. 자, 여기에는 행위 제한이라든지 근거가 뭔데라고 하니까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로 정한답니까?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따로 만든 법이 뭐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 역시 우리 시험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범위가 아니죠. 그럼 요까지만 아시면 돼요. 끝. 답니다, 이게. 이게 간단하죠? 행위 제한도 한번 보실래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 따로 만든 법이 뭐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 없어. 어디서 없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두 개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뭔데? 목적이 식생이 양호한 산지개발자. 근거가 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끝!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알면 되기 때문에 단독 출제는 못합니다. 다른 데하고 섞어서 문제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수안자원보호구역이 나오네요. 수안자원보호구역 글자가 들어옵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 하려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고. 끝! 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여러분 산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죠? 동서남해안이 있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후보지로서 가장 유력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남해안이겠죠. 그죠? 남해안.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김,
굴, 그 다음에 뭐 전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뭐 가두리 양식에서 잡히는 우럭이라든지 또 광어라든지 돔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남해안에서 나오죠. 그죠? 그 양식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지역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에 공장 짓고 아파트 단지 짓고 경치 좋다고 막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런 데가 후보지가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답니다, 이게. 근데 역시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행위제한을 보니까 어디에 산답니까? 수산자원관리법이네. 아이, 시험 범위가 아니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목적이 뭔데?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죠. 행위자는 국계법이 아닙니다. 행위자의 근거 어디라고요? 수산자원관리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다까지만 아시면 되고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더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어떤 행위자를 하는지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럼 어디를 찾아가면 돼요? 수산자원관리법을 찾아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지금 3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시가와 초중구역을 건너뛰었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가와 초중구역은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요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가와 무슨 구역이라고요? 조정구역. 무슨 구역이라고요? 시가와, 그렇지. 한 번 더 뭐라, 시가와 뭐라고? 조정구역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가와 유보구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가와를 뭐 해놓고 있다? 유보시켜놓고 있어요. 유보. 그러니까 개발을 갖다 유보했다 이 말하고 왔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이따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칭찬이 너무 가했나? 자 봅시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입니다. 아이고 누가 없다. 대도시가 없어.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대도시 없음이라고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장, 짱, 개, 시가와 조정구역. 그죠?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한자를 먼저 잡아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파트에서는 권한자가 먼저 잡혀야 됩니다. 권한자. 원칙은 누가 지정하는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렇지. 시도지사가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할 수 있다.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 개념을 보겠습니다. 시도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안에서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좀 전에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뭐였어요? 개발제한구역이겠죠. 확산 방지는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무질서한 뭐 방지했다? 시가화를 막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망해서 몇 년? 5년 또는 20년 범위 안에서 시가화를 뭐 할 필요가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또 똑같은 말 또 놉니다. 뭐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국장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끝. 이래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은요. 지정은 원칙은 누가 하고? 시도.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다? 국장. 국장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무슨 구역이라고요? 시가와 유보기죠. 유보기에는 몇 년이야? 5년에서 20년이죠. 몇 년? 5년에서 20년. 유보기간이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유보시켰어요. 유보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미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로까지 한번 볼게요. 시로까지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은 유보기간이 끝났죠.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하면 됩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그 다음날 효력을 만다? 잃는다. 잃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가화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시가화를 유보시켜 놨잖아. 시가화가 유보됐다는 것은 개발이 유보됐단 말이죠. 근데 유보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효력을 상실하잖아. 그게 뭘 할 수 있어? 시가화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국장시도 지정권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사실을 뭐 해줘야 한다? 유보 효력이 상실했다는 사실을 뭐 해라? 고시 외부로 알려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공법을 공부할 때 핵심은 지금 용도지역 배웠고 좀 전에 용도지구도 배웠거든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배우면서 그 용도지역 지구 구역들이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에 가보니까 여기는 시가화 조정구역 같은데 여기는 그린벨트 같은데 여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데 여기는 일종 전용주구지역 같은데 여기는 방제지구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감을 잡는 거. 실제로 감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책을 읽을 때 이거 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봐봐요.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럴 거라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들을 책에서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7음절로 읽는 사람이 있고요. 시가화 조정 구역의 공간적 특징을 갖다가 머릿속에 탁 가지고 책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책에서 와닿는 게 달라. 좀 전에 자연취락지구를 배웠거든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관에서 취락을 증명한다 나왔는데 자연취락지구에서 어쩌지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자연취락지구 동네의 특징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하고 그 특징이 그냥 책에만 있는 거로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자연취락지구라고 6음절로 그 내용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걸 공간으로 보게 되면 공법이 되게 쉬워져요.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결국 나중에 그 공간적 개념이 뛰어난 분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면 땅을 보는 순간에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돈 되는 땅, 안 되는 땅. 그냥 보이죠, 그냥. 이거 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는 개발 되겠네, 안 되겠네. 보인다고. 그게 공부상에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표시가 돼 있다니까. 이런 용어들로 이미 다 표시가 다 돼 있는 거야,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하고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자격증 자체, 따는 거 그거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결국 부동산을 할 거니까 그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중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의 전문 분야가 나한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재미있어지진 않는데 약간 재미있어지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어떤 토지를 봤는데 거기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어떤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지는 누가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가화 조정구역에 묶여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 또 갑자기 또 두 번 물어봤다고 갑자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에? 안 좋은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죠. 그죠? 뭘 봐야 돼요? 유보 기간을 봐야 되겠네. 유보 기간이 몇 년이야? 5년에서 20년이야. 근데 20년 전에 지정한 거야. 20년 전에. 그 유보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아서. 결국 뭘 말해요? 이제 개발되기 몇 년밖에 안 남아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토지 가격 뭐 할 것이다. 우상향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용어를 자꾸 익히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음부터 그게 들어오진 않아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용어가 머릿속에 잡히고 그 용어가 정립이 됨으로써 내용이 보이고 내용이 보임으로써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허벌판이지만은 다 남들이 볼 때는 허벌판이지만 그게 허벌판이 아니고 그게 몇 년 뒤에는 금살하게 되고 그죠? 100년이 지나도 개발 안 되는 토지가 있고 5년만 지나도 개발되는 토지가 있고 그런 식으로 토지는 이미 등급이 다 나눠져 있다 안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다. 어디에서?
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이미 다 그 계획들에서 이미 등급을 다 나눠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의 공간적 개념이라든지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왜 만드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거든요. 자, 제 설명 한번 들어봐봐요. 자, 볼게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왜 만들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관내 안에 관할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하고 붙어 있냐면요. 어디하고 붙어 있냐면 서울하고 붙어 있어요. 어디하고도 붙어 있냐면요. 과천하고도 붙어 있죠. 어디하고도 붙어 있냐면 의왕이라든지 군포, 인접시군하고 접해 있어요. 안양을 센터로 놓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도시는 뭐를 형성하냐면요. 항상 중심부를 형성합니다. 중심부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걸 원도심,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동네를 원도심 또는 다른 말로 구도심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았죠. 그죠? 80년대나 70년대는. 근데 인구가 계속 유입해요.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산업들을 유치를 하거든요. 도시는 그 지역의 발전을 깨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산업, 공장, 산단, 그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유치를 합니다. 도시는 당연히 뭐 하게 돼 있다? 외부로 팽창을 해 나갑니다. 커져 나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도시가 외부로 이렇게 팽창을 해 나갈 때, 니 알아서 커라. 니 알아서 크세요. 라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그러면 군포시, 의왕시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인접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 알아서 크세요 라고 얘기하면 도시가 성장을 하죠. 그죠? 어느 쪽으로 먼저 성장을 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쪽으로 먼저 성장을 하겠습니까? 도시가? 어디? 당연히 2번이죠. 어디하고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인접지역 중에서 제일 큰 곳, 제일 번화한 곳하고 붙어버리죠. 어느 쪽 성장해버린다? 이쪽으로 먼저 성장해버립니다. 붙어버리죠. 이게 도시의 일반적인 성장의 모습이에요. 서울 쪽으로 붙어버리죠. 실제 보면 안양은 어느 쪽으로 발전했다? 서울과 붙어있는 쪽에 발전이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옛날에. 오히려 여기서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가지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공학에서는요, 도시공학에서 도시 성장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외부로 팍 퍼지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그렇고 균형점을 찾으면서 균형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난히 팔만 길다, 목만 길다, 다리만 길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으면서 어떤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게 도시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심부가 형성된 다음에 도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균형점을 찾으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크고 있어요? 도시가 무질서한 뭐가 지금 되고 있어? 시가화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죠. 지금 무질서한 시가화 되고 있잖아. 질서 있는 시가화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어떻게 퍼져나가는 게요? 팍 퍼지는 거. 연못에 물가에 짱돌을 던지잖아. 그럼 파장이 어떻게 그려나갑니까?
원을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니까요. 그 지금 서울 쪽으로 치우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 무질서한 뭐가 되고 있어? 시가화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겠죠. 그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막으면 될까요? 어떻게 막으면 될까? 어떻게 막으면 될까? 라고 하니까 무질서한 시가화가 벌어지는 여기의 시가화를 유보시켜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시가화를 묶어버리죠. 몇 년 동안? 최단 5년에서 최장 20년 범위 안에서 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인구유입 속도, 산업발전 상황 여러 가지를 갖다가 돌려보니까 여기는 13년 정도는 유보시켜놔야 되겠네. 그러면 13년 동안 유보시켜버린 겁니다. 막아버린 거죠. 여기를 개발 못하게 시가를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커, 안 커? 여기를 막았다니까? 그럼 커, 안 커? 안 커? 안 커? 크는 걸 하면 안 될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편집하면 돼, 이거. 잘라내고. 자, 막아놨어. 그럼 커, 안 커? 커.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붙어버렸지. 요 중에서 그나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번화한 곳으로 붙겠죠. 그죠? 과천 쪽으로 붙어버릴 겁니다. 그럼 또 무질서한 시가화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또 묶어야 돼요. 어떻게? 시가화를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커, 안 커? 또 안 큰데 해보지 왜? 크잖아. 크잖아. 이렇게 만들어 나가. 묶고, 그러면 말고. 유보기에는 가면, 유보기에, 자, 이름이 묶어놨지? 그럼 다른 쪽으로 커, 안 커? 큰다니까요. 크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7년으로 정했다니까. 7년이 지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시가화가 어떻게 돼? 유보된 게 풀려, 안 풀려? 풀리죠? 풀어비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쪽으로 뭐가 될까요? 급격한 시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시가화가 됐는데, 여기는 몇 년을 묶어놨 13년을 묶어놨거든. 13년이 지났어. 그러면 유보된 시가화 구역을 풀어버린 거야. 그럼 여기는 개발이 지금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급격한 뭐가 이루어진다? 시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도시가 동심원을 가지면서 커져나가는 거.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봐봐요. 특히 수도권 한번 생각해 봐봐. 수도권에 보면 서울을 센터로 놓고요. 서울을 센터로 놓고 주변 지역에 도시들이 있다니까요. 도시들이 남쪽에는 성남이 있고요. 북쪽에는 고양시가 있겠죠. 고양시, 의정부, 구리, 그죠? 이런 식으로 도시들이 해바라기처럼 붙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전부 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남쪽에 성남이 있죠. 옆에 안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시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이 있고, 김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가 있고, 붙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의정부가 있고, 이렇게 쭉 붙어버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죠? 이 도시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말하니까요. 이 도시들이 클 때, 중심부를 갖다가 형성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었다고요, 이게. 어땠냐면, 여기 전부 다. 여기에서 중심부를 형성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성인데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은 거야. 집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사냐면 여기에 사는 거야, 여기에. 아이고, 배 아파라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영암포로 올라면 어디로 가야 돼? 쇼핑하러. 그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신도시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신도시를 다 만들면서 연결한 게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고, 이 신도시가 연결되면서 구도심가에 있는 원도심의 역할을 갖다가 어디가 담당하냐면, 신도시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각종 산업들이 육성이 되면서 도시가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산을 가도 그렇고, 대구를 가도 그렇고, 광주를 가도 그렇고,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시군들은 그 지역에 있는 광역시하고 다 붙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게 시가화된다는 얘기죠. 이걸 막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더라? 시가화 유보구역. 다른 말로 시가화 조정구역. 다른 말로 시가화
유보구역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생각 떠올려야 돼. 공간을 떠올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시험이 안 나와. 그 공간은 시험이 안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개념을 잡는데 이 개념이 딱 선 상태에서 내용을 보는 거하고 글자 개발 제한 구역 6음절 시가화 조정구역 7음절로 기억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탕 밑바닥을 기초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올려나가는 작업을 하시면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자, 그 시가화 조정구역 유보기간이 있다. 유보기간이 몇 년이다고요? 5년에서 20년. 근데 유보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유보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 말이죠. 기간이 지나면 효력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뭐 해준다? 고시하여야 한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있죠. 요 안에 요. 아까 시가화 조정구역을 여기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여기를 이제 그림은 이제 기억나실 건데 여기를 잡아봤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행위제한을 갖다가 할 건데 행위제한이 강할까요? 약하게 들어올까요? 행위제한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시가화를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에도 행위제한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그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하고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개념을 잡았으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다시 한번 볼게요. 원칙은 누가 정합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죠.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누가 한다고요? 네, 국정이 합니다. 유보기간이 있다고 했죠? 최단 5년, 최장 20년. 이 지나면 효력을 뭐 해버린다? 상실해버린다. 실효되죠.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관리계획은 유보기간이 끝나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정권자가 뭐 해준다?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행위제한이 나옵니다. 행위제한은 여러분들 자, 잠깐 봐봐요. 개발제한구역은 행위제한을 개특법에서 합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관한 법에서 합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행위제한을 어디서 합니까?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합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어디서 하냐면요. 우리 국계법 시행령에서 합니다. 국토계획법이 있어요. 국토계획법 또는 그 시행령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는 야를 집중적으로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제한을 하는지가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보류입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은 지금 배우는 게 아니고 다음 순환에 배울 겁니다. 자, 먼저 도시군계획사업과 비도시군계획사업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도시군계획사업이 뭔지 비도시군계획사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쯤 되면 요 도시군계획사업과 비도시군계획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시가화 조정구역 행위제한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4개의 용도구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이제 안 배운 거 도시혁신구역하고 나머지 용도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